이미지 다루기라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라는 건 아까 이제 2차원 데이터 서피스랑 컨투어에서 볼 때처럼 했지만은 이미지는 뭐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유사한 모습을 띄도록 얻어진 2차원 자료다. 해가지고 이미지라는 2차원 자료의 개별 구성 단위, 최소 단위가 이제 화소, 우리가 픽셀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각 화소마다 이미지를 획득할 때 각 화소마다 받은 빛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각 화소마다 부여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화소값, 픽셀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천문학 쪽에서 쓰는 이미지겠지만은 은하 이미지 이런 거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종의 확대한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이제 픽셀들이 크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실전에서 다루게 될 이미지들도 다 이렇게 뭐 픽셀 사이즈가 뭐 최소 몇백에서 뭐 몇천까지 나가는 그런 식의 화소 사이즈를 갖고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영역만 제가 뽑아내가지고 그 안에 화소 값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교적 좀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색깔들이 전반적으로 좀 회색에서 흰색에 가까운 계열의 색들이 있고 값들을 봐도 뭐 2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값들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확대해서 보면은 반대로 이제 뭐 몇십 점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낮은 값들을 보일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다라고 하는 거죠. 어두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어두운 값들, 낮은 값들이 이제 분포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지들을 몇 가지 이제 형식으로 나누는데 뭐 좀 이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너리 이미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인덱스드 이미지, RGB 이미지 이런 식의 구분을 해요 우리가. 근데 바이너리 이미지는 뭐냐면은 화소값이 0 아니면 1밖에 없어요. 그런 이미지를 뜻하는 거고 물론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흔히 보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보는 이미지들은 화소값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넓은 범위에서 촘촘하게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런 바이너리 이미지는 실제로 사물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중간에 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우리가 여태까지 이미지라고 몇 개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예요. 지금 앞에서 예제로 보여드렸던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랑 인덱스드 이미지는 사실 같아요. 똑같이 0에서 255라는 값을 갖는데 다만 0, 1, 2, 3, 4, 5, 255 이런 값들에 대한 색깔의 약속이 다르다 뿐이죠. 그리고 RGB는 트루 컬러로 해가지고 레드, 그린, 블루 채널 값. 그러니까 화소 하나의 값이 인덱스드 이미지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바이너리 이미지들은 화소마다 값이 하나씩 존재해요. 근데 RGB 이미지는 화소 하나에 값이 3개예요. 레드 값 얼마, 그린 값 얼마, 블루 값 얼마. 그러니까는 이러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 배열이 앞에 것들은 뭐 512 by 512다 그러면 512 by 512 2차원으로 끝나죠. 근데 이런 RGB 이미지는 차원이 하나 더 들어가죠. 512, 512가 3개 있어야 되죠. 3 by 512, 5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RGB 이미지는 차원으로는 3차원이 돼요. 근데 그게 공간적인 3차원이 아니라 채널이 다른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 이미지는 지금 보신 것처럼 0 아니면 1 이런 값 요거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된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아까 우리가 해닝으로 했던 거죠. 제가 이제 바이너리를 재구성한 건데 이렇게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까맣고 이거 아니면 다른 중간 단계 그레이 색깔 이런 건 없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린 거고 그레이 스케일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은 부분의 값, 높은 부분의 값 이게 분포가 정해져 있는 지금 이게 컬러 테이블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우리가 쓰는 그 블랙 앤 화이트 컬러 테이블일 경우에 이런 식의 값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값이 높은 부분들은 밝게, 값이 어두운 부분, 낮은 부분들은 어둡게 나타나는 그럼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예요. 인덱스드 이미지는 원리는 같은데 색깔 배치만 다른 거죠. 그래서 뭐 0 근처의 값에 해당되는 색깔이 뭐 이런 그 색의 배치에 대한 약속이 즉 컬러 테이블이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컬러 테이블들이 있고 IDL에서는 디폴트로 41개가 제공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이런 컬러 테이블은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따로 커스텀 컬러 테이블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약간 좀 다른 과정인데 그거는 이제 다 나중에 하는 이미지 처리 교육 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하진 않겠어요. 이렇게 인덱스드 컬러 테이블로 구성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컬러 테이블을 사용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런 컬러 테이블이 사용되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컬러 테이블들은 표출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자료 성격에 맞게 골라주시면 돼요. 골랐는데도 지금 디폴트로 지원되는 것 중엔 맞는 게 없다 그러면 그때는 새로 하나 만드셔야 되고 RGB는 아까 거랑 비교해 보면은 아까 이런 거는 그냥 0, 50, 100, 150, 200, 250 이런 식으로 단일값만 있었는데 RGB 같은 경우는 각각이 그러니까 컬러 테이블 상의 값이긴 하지만은 아까는 0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던 색깔이 사실은 이게 RGB로 성분별로 뜯어보면은 레드는 124, 그린은 0, 블루는 255 이런 식의 값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을 분해해서 나타냈을 때 레드, 그린, 블루 성분의 값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가 이 RGB 이미지가 되고 이걸 우리가 트루 컬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바이트로 따지면은 이게 그 0에서 255니까 각각은 8비트인데 지금은 RGB 3개잖아요. 그럼 8비트 2의 8승, 2의 8승, 2의 8승 곱하니까는 2의 24승 돼가지고 1600만 뭐 얼마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색의 단계를 훨씬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색표현이 필요한 자료일 때는 이런 RGB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플롯 그릴 때 뭐 어떤 거 빨간색 어떤 거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뭐 색깔 배경은 하얀색이고 뭐 플롯 자체는 축은 까만색이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색깔 구성을 할 때는 굳이 이런 식의 색깔 구분이 필요가 없죠. 오히려 불편하죠. 그래서 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디바이스 디컴포즈드 한다는 게 디컴포즈드라는 모드 자체가 색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체계란 얘기예요. 근데 그런 단순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앞에서 봤던 것처럼 0, 뭐 50, 255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다 할 때는 디컴포스트가 아닌 컴포스트 모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디컴포스트 이퀄 0이라고 하는 키워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열 구조, 이런 식으로 된 이미지들의 배열 구조를 보시면은 바이너리, 그레이스케일, 인덱스는 다 똑같아요. 형태가. X방향 화소 개수, Y방향 화소 개수. 이거 땡이죠. 그러니까 2차원이죠. 그런데 RGB 같은 경우는 X방향 화소 개수, Y방향 화소 개수에다가 3이 들어가죠. 이 3은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받았을 때 512x 512 그러면은 3x 512x 512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레드에 해당되는 이미지만 뽑아내겠다 그러면은 0 곱하기 곱하기가 전부란 의미죠. 그리고 그린이면은 1, 곱하기 이렇게 되고 블루면은 2, 곱하기 이렇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레드, 그린, 블루 성분의 이미지만 딱딱 추려가지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이미지들이 그 각각의 색깔 체계일 때 어떤 식의 구조를 갖는가 이걸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 지금 앞서 제가 그냥 2바이트 그 화소 개수끼리의 디멘전으로만 구성된 이런 일반적인 이미지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8비트라고 그래요. 왜냐면 단계 값이 0에서 255까지밖에 없으니까 그게 8비트거든요. 그래서 256개의 색 단계 각각의 그 값마다 고유의 색상이 부여되어 있다. 이게 컬러 테이블이죠. 0, 1, 2, 3, 4, 뭐 254, 255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의 색깔 배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식의 컬러 테이블이면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24비트면은 2의 24승이니까 1677만 7216개의 굉장히 세밀한 색깔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트루 컬러라고 그러죠. 실제에 가까운 색깔이다. 사람 사진이나 풍경 사진이나 그런 뭐 굉장히 색상 표현을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경우들은 이런 24비트 영상을
가지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쓰시는 디지털 카메라나 그리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이미지 파일들 받아보시면은 8비트인 경우보다는 24비트인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이제는. 예전 같으면은 그래픽카드, 어차피 그래픽카드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요즘 그래픽카드는 뭐 24비트, 뭐 32비트 그런데 32비트도 있죠? 32비트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4차원이에요. 아까 RGB면은 3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3바이 얼마. 근데 24비트면은 4바이 얼마예요. 근데 그 RGB 말고 또 하나의 성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그 알파 채널이라고 해서 투명도 좌우하는 팩터가 있어요. 그것까지 고려된 게 32비트예요. 그러면 조금 더 진짜 그냥 일반 트루 컬러보다도 더 세밀한 표현이 또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RGB 조합들로 원래 색깔이 구성되지만은 우리가 다룰 때는 그냥 까만색이면 0 이런 게 편하지 0, 0, 0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귀찮지 않냐 이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값들이 조합이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얀색이면 255, 다 255이고 전부 다 색깔이 다 값이 차 있을 때 그게 하얀색이고 전부 다 빠져 있을 때는 까만색이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어중간한 조합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컬러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은 이 컬러 테이블에서 색을 정할 때 값 자체는 0에서 255 사이에 값을 갖지만은 컬러 테이블을 구성하는 각각의 색깔들은 사실은 각각 다 레드, 그린, 블루 값이 원초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사용자가 굳이 꺼내서 쓰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컬러 테이블 내에서 레드끼리만 쭉 모을 수도 있고 그린끼리만 쭉 모을 수도 있고 블루끼리만 또 따로 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컴바인된 색깔의 형태로 컬러 테이블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 테이블을 보면은 흑백 기본 컬러 테이블 그레이 스케일의 색깔들은 RGB 값이 서로 항상 똑같아요. 중간에 있는 색은 128, 128, 128 맨 앞에 까만색은 000 그 다음 거 111 맨 끝에 하얀색은 255, 255, 255 그러니까 RGB 값이 서로 다 똑같은 게 그레이 스케일이에요. 이 값이 서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진짜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컬러 테이블에서는 각각의 인덱스마다 부여되어 있는 색깔이 RGB 조합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우리가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포맷들로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포맷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PNG, GIF, JPG, 뭐 TIF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미지 포맷들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선가 받았는데 그런 파일이다. 뭐 디지털 카메라에서 찍었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읽을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IDL에. 여기 리드로 시작하는 이런 그 함수들이 있어요. 리드 언더바 이미지, 리드 언더바 PN. 그러니까 포맷별로도 다 있고 이걸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도움말에서 이 루틴즈 바이 토픽 있죠. 여기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인풋 아웃풋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인풋 슬래시 아웃풋.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섹션에 들어가서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미지 데이터 포맷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리드로 시작하는 온갖 명령들이 다 있어요. 함수들 리드 BMP, 리드 GIF, 리드 이미지, 뭐 리드 JPG, 뭐 픽트, PNG, 뭐 이런 TIF 이런 것들 다 있고 조금 밑으로 가면 이제 뭐예요? 라이트가 있죠. 라이트는 뭐예요? 쓰는 거죠.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이미지 당연히 그건 돼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애써서 작업한 결과를 뭔가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라이트 다 있어요. 포맷별로 읽을 수도 있고 포맷별로 다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함수인 경우도 있고 프로시저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쓴다 하는 거고 참고로 거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HDF, SCDF, CDF 이거는 과학기술 쪽에서만 특별히 쓰는 포맷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읽고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브라고 하는 포맷도 지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파일 입출력 가능한 그 함수나 프로시저들이 다 내장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미지 같은 거 하실 때, 이미지 읽을 때 말이죠. 읽을 때 보면 그 포맷마다 다 정해져 그 함수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거 그 포맷별로 다 따지기 좀 귀찮다 하시면은 read underbar imag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쓰시면은 그 모든 포맷들을 다 커버해요, 얘가. 예. 그래서 이거 하나로 통일하셔도 작업하시는 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수한 포맷들, 아까 나왔지만 HDF니 뭐 그런 것들,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내장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수 포맷들은 뭐 모든 걸 다 포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피치라는 포맷 같은 경우는 이 천문학 쪽에서 사실 많이 쓰는 거라서 저는 이제 뭐 많이 써봤지만은, 그 피치라는 포맷도 많이 쓰는데 이거 전용 라이브러리는 아이디어에 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루려면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아스트로라는 라이브러리가 이 피치 포맷을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천문학 쪽에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 깔고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거 아이디어 아스트로 라이브러리 까는 거예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폴더에 받아가지고 그거 경로로 설정해놓고 이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뭐 리드 피치니 뭐 라이트 피치니 그런 명령들 다 이제 이거 라이브러리 깔아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요테니 그런 다른 그 루틴들이 있죠. 이제 그쪽 업계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일단 그 이미지를 읽어왔다 그러면은 표출을 할 때, 제가 아까 잠깐 썼었죠. TVSCL은 아까 쓴 거 기억나시죠? 근데 TV란 것도 있어요. TV도 있고 TVSCL도 있어요. 원래는 TV예요. 원래가 TV고 TVSCL은 TV의 약간 변형된 버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둘 다 약간 역할이 다른데, TV는 이미지 데이터 안에 있는 화소값들을 그 값 그대로 밝기에 반영해요. 값을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얻었을 때 이미지 안에서 값들이 항상 0에서 255로 얌전하게 스케일되어 있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데이터 성격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1000에서 1500 사이 값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얼마에서 플러스 얼마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0에서 10까지만 있는 경우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이미지들을 저 TV 가지고 그냥 바로 해버리면은 그 값을 그대로 화소값으로 인식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행히 값이 0에서 255 사이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 값에 대한 색깔로 표시하는데, 넘어가는 값들 있잖아요. 아니면 못한 값들, 그런 경우들은 이상하게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0에서 255라는 스케일로 원래 값 자체가 어떤 범위를 가졌던 간에 일단은 0에서 255로 스케일을 맞춰줘야 화면상의 이미지로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VSCL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해닝 같은 거 했었죠? 해닝 우리가 만들었지만은 미니멈 맥시멈을 프린트 해보면은 맥스 IM이죠. 네. 0에서 1 사이에요, 얘가 값이. 그렇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냥 X 사이즈 제가 그냥 알아서 400으로 맞춰서 띄우고, 여기다 이미지를 표시하는데 TV로 표현해 볼게요. 한번 TV. 실행은 잘 돼요. 그러나 결과를 보세요. 안 한 것 같죠? 왜일까요? 네, 색깔이 지금 0하고 1만 반영됐어요. 그러면 지금 디폴트 컬러 테이블에서 0하고 1이면 무슨 색깔이에요? 둘 다 까만색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0이나 1이랑 거의 까만색이죠. 그거밖에 색깔 표시가 안 된 거예요. TV로 하면은 액면 그대로 그 값을 컬러 값으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죠. 그래도 0에서 1일까지지만은 얘를 그래도 다시 0에서 255로 지가 알아서 스케일을 해서 보여달라. 그래야만 제대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TV 하지 마시고 TVSCL IM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0이었던 건 0이겠지만은 1이었던 건 255로 스케일하니까
뭐 0.5였던 거는 뭐 127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재스케일링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은 TB-SCL을 쓰시는 방법도 있고 어떤 게 있냐면은 TB를 쓰는데 어제 잠깐 나왔을 거예요. byte SCL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byte SCL 그러면은 이 IM이란 배열을 갖다가 얘가 어떤 범위를 가졌던 간에 무조건 바이트 스케일로 다 바꿔줘요. 0에서 255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TB-SCL로 하거나 TB, 바이트 SCL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둘 다 결과가 똑같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바이트 SCL 함수 같은 경우에는 꼭 이미지 표출이 아니어도 다른 데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바이트 SCL 한 결과를 IM1이라는 다른 배열로 제가 저장할게요. byte SCL IM. 그럼 IM1도 구조는 똑같아요. 400 x 400이에요. 근데 가만 보시면은 아까 왜 처음에 만들었던 해닝으로 만들었던 IM 있잖아요. 헬프도 IM 해보세요. 다르죠? IM하고 IM1이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자료형이 다르죠? IM은 플로트였는데 IM1은 바이트가 됐어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그 IM에 대해서 미니멈 맥시멈 프린트 해봤지만은 미니멈이 0.0, 맥시멈 1.0으로 출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값들이 실수인 거예요. 실수형 값들. 근데 바이트 스케일이라는 함수를 거친 IM1이라는 결과는 바이트 스케일로 되어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프린트 미니멈 맥시멈도 한번 IM1에 대해서 해보세요. IM1의 미니멈 맥시멈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나? 0에서 255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스케일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지가 아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IM의 배열에 있는 값 하나를 프린트 해볼게요. 2차원 배열할 때는 그 어떤 인덱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400 by 400이니까 뭐 중간쯤에 있는 200, 200이란 좌표에 있는 값을 우리가 200, 200은 너무 크겠다. 100, 100 이란 좌표에 있는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100, 10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0.25란 값이 나와요. 이게 원래 값이에요. 원래 데이터 값이에요, 이거는. 근데 IM1에 대해서 똑같은 위치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나? 63. 그러니까는 뭐예요? 255에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값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0.25에 대응되는 값이 이 바이트 스케일 된 결과에서는 63이라는 바이트 값으로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로 표출을 할 때 이제 잊기 쉬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어떤 그 인터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진 않겠지만은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딱 눌러가지고 여기 화소값을 가져왔어요. 여기 화소값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내가 마우스 클릭을 했더니 여기 화소값이 나왔어요. 뭐 한 100 나왔다 칩시다. 그 100은 실제 데이터 값이 아니죠. 그렇죠. 그 100은 무슨 값이에요? 그냥 색깔 값이에요. 0에서 255로 스케일된 값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내가 클릭한 그 포인트에서 나온 그 값을 나는 원래 데이터 값을 알고 싶다. 그럼 역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건 0에서 1까지고 바이트 스케일은 0에서 255까지니까 결과적으로 IM5는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IM에다가 255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예.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도로 IM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린트 IM 100 IM1에 이미지에서 바로 읽었다고 치면은
im1에 그 값을 갖다가 255로 나눠줘야만 월의 데이터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정수를 한번 바꿨다가 다시 또 실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로 가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럴 경우에는 바이트 스케일한 결과만 가지고 원본 데이터 값을 따지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원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서 근데 이미지상에서 내가 마우스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그 마우스 클릭한 그 지점에 x좌표 y좌표를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그 x좌표 y좌표에 해당되는 좌표를 가지고 원본 이미지 배열에서 값을 추려오면 되니까. 그러면은 100백을 갖다가 그냥 im에 대해서 해가지고 가져오면 되니까. 내가 클릭한 지점은 좌표가 100이더라. 그럼 100백에 해당되는 원본 자료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래서 0.5를, 2호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다루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리고 컬러 테이블을 다르게 하면은 얼마든지 다른 그 이미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얻을 수도 있고, 이거 가운데 보면은 하얀색으로 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죠? 근데 지금 제가 쓴 39번이라는 컬러 테이블은 실제로 보면은 맨 끝에만 하얀색이에요. 컬러 테이블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색깔을 가지고 뭐 다른 걸 디스플레이 하되 하얀색은 배경화면으로 쓰란 얘기예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 일반적으로 다른 컬러 테이블들은 뭐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아무거나 해보면 29 해보면은 이거는 또 다르게 나오죠. 네, 또 다른, 근데 이것도 끝이 하얀색인가 보네요. 네, 몇 개 있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 테이블이나 여러 가지 그 설정들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게 TBSCL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요? 우리가 그 플롯 같은 거 우리가 그렸을 때 뭐 포지션이니 그런 거 있었잖아요. TBSCL은 포지션이 없어요. 포지션이란 키워드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TBSCL은 화소 단위로 돌아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화소에 기반해서만 얘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소 윈도우 크기가 뭐 1000 x 1000인데 내가 여기다가 500 x 500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한다 그러면은 딱 500 x 500의 크기만 차지하지 그거보다 더 차지하거나 덜 차지하지 않아요. 얘가. 그거를 꼭 지켜야 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화소 기반으로 그냥 딱딱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좀 유연하게 다루는 방법이 따로 있겠죠. 그거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얘기하고. 자, 하여튼 그래서 컬러 체계,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은 8비트 컬러 체계냐, 원래는 24비트 컬러 체계라서 RGB가 다 있는데 8비트 컬러 체계 쓰기 위해서 디바이스 디컴포스 이퀄 0을 꼭 써줘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8비트 체계의 컬러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디를 껐다 키면은 다시 이 24비트 모드로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때 가서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예 프로시저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디바이스 디컴포스 0을 갖다가. 자, 이거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저기 제가 드린 루틴 중에 이미지 프로세싱 .pro라는 루틴이 있어요. 이 루틴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관련된 그 실습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이미지를 하나 열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도 보면은 뭐 앞쪽에 프로나 뒤에 엔드 이런 거 없죠? 이건 뭐예요? 그냥 긁어다 커맨드 라인에서 쓰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디바이스 디컴포스트 0은 이미 돼 있을 테니까 my image라는 거 일단 여기 내용을 보면은 my image라는 거를 갖다가 read tif라는 함수를 읽었어요. 이건 TIFF 파일이에요.
그래서 확장자가 TIFF인 경우도 있고 그냥 TIF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읽는데 보시면은 갑자기 난데없이 파일 패스가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파일 내가 읽고자 하는 이 이미지라 TIF라는 파일이 사실은 역시 또 그 IDL 기본 폴더에 있는 examples 데이터에 있는 그 파일이라서 이런 식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원래 같으면 뭐 파일 이퀄 파일 패스 어쩌고 해서 그 파일 이거 집어넣을 텐데 여기서 또 그냥 확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안에. 그리고 윈도우 띄우고 이거를 그 TV로 보여준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죠. 자, 지금 컬러 테이블을 제가 아까 이상한 거로 바꿔놨죠. 그래서 다시 0으로 해보겠습니다. 0으로 해놓고 그 TV만 다시 하면은 이런 이미지예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일종의 위성 이미지겠죠. 위성이 촬영한. 근데 그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는 해봤는데 이 마이 이미지란 거 구조를 한번 보세요. 헬프 마이 이미지 해보세요. (768바이 512의) 크기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그리고 바이트라고 돼 있죠. 형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0에서 255로 바이트 스케일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미니멈 맥시멈을 출력을 해보시면은 0에서 255로 나올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스케일은 된 건 맞는데 91부터 시작하죠. 91부터 255로. 자, 지금 이 마이 이미지의 값들을 보면은 최소값이 91이에요. 최대값이 255. 그렇죠. 그러면은 255로 끝나는 걸로 봐서는 뭔가 바이트 스케일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최소값은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은 어두운 픽셀들이 거의 안 보여요. 못해도 90일 이상은 되니까. 그렇죠. 90일이면은 아주 까만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어두운 색이라고 그러면 한 여기 이 강에 해당되는 이 부분 정도가 아마 90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색깔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TV로 했죠. TV로 했으니까는 액면 그대로 얘가 표출한 거죠. 그 데이터 값을 화소값 그대로 표출한 거고 이거를 만약에 TV SCL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까만색 부분이 더 강조가 되죠. 왜냐면은 91에서 255라는 범위를 또 0에서 255로 스케일을 지가 해버리고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어쨌든 0, 91, 92, 94 요 근처에 있던 놈들이 이제 0, 1, 2, 3 이렇게 스케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까만색 부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컨트라스트 증가와 같은 효과가 나온 건데 그 컨트라스트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또 여기서 더 뭐냐면은 TVSCL 하는데 얘가 원래 91보다 크고 255보다 작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왜냐는 나중에 물어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140보다 크다, 220보다 작다 하고 TVSCL 또 확 달라졌죠. 또 이게 이건 뭐냐면은 클리핑이라고 하는 테크닉인데 이 부등호의 의미는 뭐냐면은 얘가 91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140보다 크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140보다 작은 놈들은 다 140으로 통일시켜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220보다 작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220보다 큰 놈들은 다 220으로 통일시켜라. 그러니까 250이었던 데도 220이 되고 230이었던 데고 220이 되고 125였던 데도 14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셀 값을 의도적으로 140에서 220의 범위로만 딱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되면은 TV로 이거를 표출하면은 당연히 140부터 220에 해당되는 그 값으로만 컬러가 나오니까는 이런 식으로
진짜 어두운 부분 다 사라지죠, 이제 거의. 예. TV로 표출하면 이러니까. 왜냐면 TV로 하면은 140부터 220에 해당되는 화소값으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TV SCL로 하면은 방금처럼 그러면은 이렇게 140에서 220까지로 제한해버린 이걸 갖다가 또 다시 0에서 255로 또 잡아 늘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140이었던 데가 또 0으로 돼버리고 225이었던 데가 또 255로 돼버리는 식으로 되니까 픽셀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그걸 또 스케일에 잡아 늘려 버리다 보니까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사이에 그 컨트라스트가 원래 이미지보다도 훨씬 더 강조돼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클리핑이라는 기법인데, 클리핑이라는 용어는 뭐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스케일 조정을 한다. 화소 값의 스케일 조정 해가지고, 인핸스먼트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은 부등호를 2개만 썼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밝은 부분 쪽만 좀 쳐내고, 어두운 쪽은 그냥 살리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뭔가 또 좀 다르게 나타나요. 네. 이번엔 어두운 쪽에 그 디테일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밝은 쪽의 디테일을 조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220 말고 뭐 한 200, 180 이런 식으로 낮춰버리면은 좀 더 그 밝은 쪽이 이제 디테일이 줄어든 대신에 어두운 쪽에 색깔 변화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반대가 되면은 이번엔 크다 해가지고 뭐 한 100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번엔 밝은 쪽은 좀 더 크게 볼까요? 100이면 거의 똑같지. 180. 그러면 어두운 쪽은 거의 다 사라졌죠. 왜냐면 180보다 컸던 놈은 다 그냥 180으로 통일된 상태에서 0으로 맞춰지니까. 그러면 다 까만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밝았던 쪽, 너무 밝아서 다 마치 세츄레이션 됐던 것처럼 보였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그 차이가 조금 더 강조돼서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진짜 내가 이걸 한 200 한 얼마까지 줘보는 거죠, 이제. 220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쪽만 살아나는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갖고 계신 데이터가 화소값들이 분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은 하는 김에 요거까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히스토그램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 마이 이미지를 그냥 집어넣고 이거를 플롯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화소값들의 빈도 분포예요. 네. 그래서 아까 최소가 91이었고 최대가 255라고 그랬죠. 그래서 화소값들을 보면은 91이니까 요 근처,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쭉 있는 거고 255를 넘어가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제일 빈도수가 많은 것들은 주로 140 근처에서 집중돼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화소값의 빈도 분포는 바깥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낮아지죠, 이제.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을 얻어보시면은 값들의 분포가 고르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특정한 범위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 데이터를 얻었는데 값이 0에서 1000까지 있어요, 값 자체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분포를 해보면은 뭐 한 800에서 900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피크가 있고 그 외의 범위에서는 없다. 그러면 그런 이미지를 표출할 때 0에서 1000이라는 범위를 전부 다 풀로 쓸 필요가 없죠, 이제 그때는. 그냥 진짜 지금 한 것처럼 800보다 크다, 90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어차피 유효한 값들이 많은 그 범위에 대해서만 표출할 수 있으니까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 있는 값들이 분포하는 그 범위에서만 골라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밑에 얘기들은 히스토그램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뭔가 좀 그 값이 갖고 있는 분포를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에서 또 중요한 게 확대 축소.
예, 확대 축소를 갖다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항상 픽셀 기반으로 이게 표출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의 크기, 뭐 포지션 이런 거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마 축소보다는 확대를 하시는 일이 더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미지상에서 어떤 특정 서브 영역을 뽑아내고 그거를 또 크게 확대 그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표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할 때 이제 쓰는 함수가 있어요. 콩그리드, 리빈.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되게 콩그리드를 많이 써요. 리빈보다는 왜냐면 리빈은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 확대 축소를 할 때 정수배만큼만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지금 이거 IM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지금 400 x 400이잖아요.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확대된 이미지를 제가 따로 이렇게 IM1으로 할게요. 콩그리드, 이 함수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IM, 이건 이제 원본 배열이죠. 그 다음에 이걸 딱 확대하는데 400 x 400이었는데 얼마로 해볼까요? 뭐 800 x 800으로 해봅시다. 그럼 내가 원하는 그 크기를 그냥 쓰세요. 800, 800. 이러면 끝나요. 그러면은 help IM1 해보세요. (800 x 800으로 됐죠. 예. 그러면 얘를 갖다가 TBSCL로 표출해 보면 되겠죠. 근데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800 x 800 크기의 이미지를 표출하려면은 뭘 먼저 해줘야겠어요. 윈도우도 이 크기에 맞춰서 열어줘야겠죠. 그래서 X 사이즈 이퀄 800, Y 사이즈 이퀄 800. 이렇게 열어주고 이 상태에서 TBSCL IM1 확대된 크기의 이미지가 뜬다는 거죠. 일단 마이 이미지 768 by 5인이었으니까 768 by Y 사이즈는 512. 여기서 제가 일부 원하는 영역만 뽑아 볼게요. 서브 영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냐, 여기 맨하탄으로 추정되는 요쯤에 왼쪽 아래쯤에 이 섬으로 둥둥 뚝 떨어지는 요 영역 있죠? 요 근처를 한번 그냥 뽑아 볼게요. 뽑아보는데 위치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지만은 전체가 768 by 512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200에서 한 400 정도? 그리고 Y좌표 같은 경우는 한 0에서 뭐 한 300 정도. 그러니까 200에서 500, 뭐 0에서 300 이렇게 그냥 잘라볼게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제가 서브 IM이라고 할게요. 서브 IM은 my 이미지에, 자, 인덱싱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근데 영역 인덱싱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어제 배열할 때 1차원 배열에서 이렇게 긴데 여기서 뭐 이거 뽑아낼 때 뭐 썼어요? 기호 땡땡 썼었죠. 땡땡을 써요. 두 차원에 대해서 다 써요. 그래서 X좌표로 제가 200에서 한 500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200부터 땡땡 499까지 할게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300개가 돼요. 그리고 Y좌표는 그냥 0부터 시작할 거니까 0부터 299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서브 영역을 원본 이미지로부터 추출해낼 수가 있고, 그러면 help sub IM 해보시면은 300 by 300이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윈도우 1 하나 새로운 거 띄우는 거예요. X 사이즈는 300, Y 사이즈는 300. 이제 서브 이미지 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원본 색깔 값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제 표출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네.
조금 같네요. 200이 아니네. 그러니까 100에서 400 정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럼 이게 300 by 300이죠. 이거를 제가 이제 크게 해보는 거죠. 600 by 600으로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윈도우를 이번엔 2번으로 해서 띄울게요. 자,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은 서브 IM이었으니까 확대된 이미지는 줌드 IM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러고 콩그리드 함수를 여기다 쓰는 거죠. 콩그리드 함수 쓰는데 제가 줌드 IM1이라고 할게요. 왜냐면은 이따 2도 해야 돼. 줌드 IM1 이퀄 콩그리드 600 by 600. 일단 원본 이미지 서브 IM이었죠. 확대하고자 하는 원본이 서브 IM이고 확대하고자 하는 사이즈는 600 by 600이에요. 이렇게 한 상태로 실행을 하시면은 자, 줌드 IM1이라는 배열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헬프 해보세요. 600 by 600으로 뜨죠. 그럼 이거를 지금 이제 분명히 활성화가 윈도우 2가 활성화 되어 있을 테니까 여기서 그냥 TV 줌드 IM1 하시면 2번 윈도우에 얘가 나오겠죠. 그럼 2번 윈도우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확대가 됐어요. 1번 윈도우의 원본 이미지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자, 확대를 했는데 조금 모니터에 눈을 가까이 두고 확대된 이미지 자세히 보세요. 확대는 된 것 같은데 뭐가 좀 약간 뭐랄까요? 거칠거칠하죠? 좀 깨진 듯한 느낌도 들고. 근데 이거는 확대할 때 알고리즘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줌드 이미지 1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건데 줌드 이미지 2 확대하는 알고리즘이 사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디폴트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 거고 줌드 IM2 이퀄 콩그리드 일단 똑같이 다 써주세요. IM 600 by 600으로 하는데 키워드 하나 추가합니다. 여기서 키워드 하나 뭘 추가하냐면은 인터프 슬래시 인터프로 하시고 그러면 줌드 IM2가 똑같이 600 by 600 크기로 됐어요. 근데 얘를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윈도우를 하나 더 띄우자는 거죠. 윈도우 600 by 600 크기의 윈도우를 3번으로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에다가 이 줌드 IM2를 TV로 표출하세요. IM2. 자, 그러면은 IDL 3, 그 다음에 IDL 2, 두 개를 서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결과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스무스해졌죠? 그러니까 IDL 2에서는 뭐가 좀 각진 듯한 깍두기 비슷한 느낌의 그런 느낌을 반면에 IDL 3에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요. 되게 스무스하게 변해요. 화소값이. 이거는 이제 확대할 때 알고리즘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 거예요. 제가 아까 인터프란 키워드 썼죠? 그게 뭐냐면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가지고 확대할 때, 왜냐면 확대할 때 이미지가 사이즈가 커지니까 원본 이미지는 300 by 300밖에 없는데 600 by 600으로 느리다 보면은 원래 값이 없던 화소들이 중간중간에 생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중간에 생기는 화소 값들을 어떤 식으로 채워넣느냐, 그 알고리즘이에요. 그게 이제 원래 인터프란 키워드를 안 썼을 때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샘플링이라고 하는 기법이 적용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니어리스트 네이버 샘플링 하면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웃값을 그냥 샘플링, 가져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도식적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된 거죠. 얘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 픽셀은 까만색이에요.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빨간색은 원본이 아닌 새로 생긴 픽셀들이죠. 확대하는 바람에. 여기다 채워넣어야 되는데, 여기 채워넣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원본 픽셀 값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33이 되지만은, 여기는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얘죠? 그러니까 여기 값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48. 여기는 요 값을 그냥 가져오니까 66. 이렇게 되면은 확대된 부분이 값이 여기는 다 똑같은 값으로 이 사각형이 돼버리잖아요. 여기는 또 이 값으로 돼버리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마치 그냥 이런 큰 픽셀 하나가 같은 값 하나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거칠게 보일 수밖에 없죠. 반면에 두 번째 알고리즘인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다르죠. 여기가 33이고 여기가 48이면은 적당히 중간적인 값을 인터폴레이션에서 내삽해서 취한다는 거죠. 38, 4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확대했을 때 모양도 좀 더 부드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사이사이를 채워 넣으니까. 그냥 원본값을 가져다가 때려 넣는 거랑 적당히 계산해 주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니어리스트 네이버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자료값을 지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럴듯하다고 예상되는, 여겨지는. 하지만 니어리스트 네이버 샘플링은 일단은 무조건 원본 데이터의 값을 존중하는 식으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얘가 좀 거칠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얘가 더 뭐 뒤에 거보다 미개한 기법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 원본 데이터의 어떤 성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 물론 이제 어디다 보여주기에는 이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알고리즘 중에 하나를 쓰도록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이미지 가지고 비교해 본 건데, 머리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얘가 좀 더 거칠고 얘가 좀 부드러워요. 예. 그래서 이미지, 사실은 여기까지 한 얘기 이외에도 더 많은 토픽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달에 하게 될 이미지 프로세싱, 거기서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하고, 일단은 이 정도까지